그러니까 사실 개원을 하고 나서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월요병이 없어졌어요. 어차피 일요일도 일하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받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컸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아, 그만둘까? 그랬던 생각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고 명예로운 직업이거든요. 채널명은 인정받는 의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의사. 그거 약간 좀 찌질해 보이는데요? 인정해주면 좋지만 인정 안 해준다고 해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왜 나오셨나요? 제가 뭐 일요일에도 쉴 수가 없죠.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도 하고 마케팅이나 유튜브 뭐 이제 SNS 쪽으로 하려면 일요일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컨텐츠 찍고 오는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좀 시장 조사할 겸 남은 업무 처리할 겸 또 이제 병원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원을 하고 나서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월요병이 없어졌어요. 어차피 일요일도 일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어차피 365일 24시간 출근하는 느낌이라서 항상 힘들기 때문에 사실 사람마다 취미라는 게 있잖아요. 원장님 같은 이제 피부과 전문의 의사분들은 취미가 뭘까 좀 궁금한데요. 게임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운동 뭐 테니스, 농구, 뭐 수영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기타도 쳤었고 밴드도 이제 막 조그맣게 좀 이제 취미로 했었고 막 굉장히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사실 개원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내가 취미를 하는 게 너무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일이라는 게 끊이지가 않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취미를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일에 매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요즘 느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취미를 너무 약간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취미를 해서 내가 막 잘하고 싶고 뭐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하고 싶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인생을 즐기는 건 좀 더 유예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은 보통 일요일은 뭐 어떤 거 많이 하세요? 병원 출근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은 병원에 있는 시간이 집보다 많으니까 뭐 업무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병원에 하는 게 나아서 이제 컴퓨터도 병원 출근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는 되게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되게 안 만나는 것 같고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쉽니다. 침대와 소파에 합체가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은. 그게 아니면 보통 일을 하거나 컨텐츠 찍거나 이러는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되게 불쌍하네요, 저. 갑자기 궁금한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피부과 전문의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피부과이셨는지. 제가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뭐 피부를 좋아하고 약간 미용에 관심이 있고 해서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요. 혼자서 좀 많이 고찰을 해보고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해서 이렇게 이 길까지 오게 된 걸까.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의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의과대학 6년, 그럼 이제 12년이죠. 거기다가 인턴 레지던트 5년 하면 17년, 거기다가 군의관까지 하면 20년을 거쳐서 이 꿈을 이룬 건데, 내가 이게 정말 꿈이었을까 뭐였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그냥 스스로 공부를 했고, 저는 그때 좋아하는 게 인정을 받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컸고, 그때 되게 음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로는 1등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 중에. 그러다 보니까 좀 재석이 들 수도 있는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1등을 하기에. 와. 그러다 보니까 1등이 가는 데는 어디냐, 과를 보니까 의과대학인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이제 의사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멋있어 보이는데 1등이 가는 거라니까 나는 저기 가야겠다, 인정을 받겠다 해서 간 거고, 가보니까 피부과들이 이제 좀 성적 좋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 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피부과를 가면은 전문의를 따면 인정받겠구나 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피부과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데가 어디냐, 청담동인 거예요. 그럼 난 청담동에 살아남아야겠다 해서 청담동까지 개원을 한 거죠. 그렇게 거의 20년을 달려왔는데,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꿈꿔왔던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다음이 되게 없는 거죠. 공허함이 많이 좀 찾아왔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목표로 잡아가고 있고, 요즘은 저는 타인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 그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소비에 대한 것도 뭘 사서 나를 만족시키는 삶은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잖아요. 되게 돈이 더 없을 때 소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더 거리는 조금 나아졌더라도 오히려 그런 소비는 더 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청담 피부과 원장은 뭐 대단한 삶을 살고 있겠다 하지만, 저는 그냥 퇴근하면은 집에서 혼자 삼각김밥에 라면 먹고 이럴 경우도 많고요. 전혀 이제 화려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원장님 그러면 요플레 뚜껑 혹시 핥아 먹나요? 아, 요즘 조금 겉멋이 들어서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롱도 한 입에 먹습니다.
있습니다. 그 조금 저의 저만의 사치. 원장님이 그 의사가 되기 전에 약간 의사라는 생각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와 이제 실제 의사가 되고 나서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많이 다르죠. 일단 제가 처음 인턴 레지던트 들어갔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진짜 120시간씩 일하고, 그때는 뭐 전공의법도 없을 때라 뭐 주 6일 당직도 서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관장 핑거 에나멜이라는 게 있어요. 변을 많이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긁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불가촉 천민으로 불리는 인턴들이 하거든요. 장갑을 한 3-4개를 껴요. 그 다음에 가운을 한 4개를 입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낸단 말이야. 이거 식사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근데 제일 현타가 왔었던 거는, 그러고 이제 내가 한 행위가 얼마 정도 가격이 되냐 했을 때,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100% 안 나는데 한 2만 원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 행위가. 그만둘까? 이제 그랬던 생각도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개원이가 되면은 뭔가 좀 뭐 꺼드럭대고 이제 이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을까 항상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머리를 조아리고, 환자분들이 또 이제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없을까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눈치를 엄청 봐요. 엘레강스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퇴를 해야 그런 삶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3D예요. 손으로 하고 몸으로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원장님도 혹시 원장님 분야에 존경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롤모델이 사실은 딱히 저는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10년, 20년 전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공부보다는 매력이 더 가치가 있게 되는 세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해보면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틱토커 이런 게 이제 1, 2, 3등이라 하거든요. 그쪽으로의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공부머리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매력의 그런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 같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대중적으로 이제 매력을 이제 해가지고 어텐션을 끌어들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유튜버가 1위고 이래도 지금도 의사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 그분들께 혹시 조언 한 말씀 가능할까요? 사실은 의사의 명예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만 나름 생각해도 전문의 따느라고 5년을 더 고생을 했는데, 전문의로서의 그 자격증이 5년의 그런 경제적인 거를 하느냐 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돈을 더 벌려면 전문의를 안 따고 미용에 먼저 뛰어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돈적으로서는 의사는 메리트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조금 그래도 매력이 있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고 명예로운 직업이거든요. 그 나의 능력이 되게 사람들한테 뜻깊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좋은 직업인 것 같고, 돈을 보고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공부만 잘해서 이제 의사가 되면은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의사분들이나 이제 보면은 다 이제 춤추고 있고, 되게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AI가 다 똑똑한 사람은 대체가 될 거고, 그런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매력도라든지 그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뭔가 그 사람만이 갖고 올 수 있는 고유한 그런 가치들이 더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의사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막상 그렇게 엘레강스하고 고귀한 일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되게 3D 직업이고 굉장히 몸이 힘들고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혹시 어떤 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렸을 때 꿈은 파일럿이었는데, 전투기 파일럿을 하고 싶었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그건 이제 못했었고요. 인정 욕구가 제가 높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뭐랄까, 의사가 아니라면 유튜버가 돼 있지 않을까. 근데 원장님만의 뭐 힐링 방법?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개원을 하다 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은 그 회로가 딱 끊기잖아요. 개업을 하다 보면은 퇴근해서도 그 회로가 계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래서 실제로 개원하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우울증 약도 드신다고 제가 막 들었고,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보다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법, 요거를 좀 하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 비워내는 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뭐 사우나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명상을 한다거나 아예 이제 쉴 때는 핸드폰을 아예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것들, 러닝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생각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꽤 오래 의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 고객님이 계신가요? 벌써 이제 11년 차인데 이게 얼굴에 피부병이 있어서 오셨던 분인데 제가 레지던트 3년 차인가 4년 차 때 오셨던 분이거든요. 동네 피부과에서 접촉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계속 심해져서 오셨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계산에서 양봉 일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피부염 같으면은 사실 일반적인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로 좋아질 텐데 감염성 피부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스테로이드 썼을 때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봉을 하시고 그러니까 곰팡이 질환일 수 있겠구나 해보고 이제 곰팡이 약을 좀 드렸는데 한 일주일 만에 싹 나와서 오신 거예요. 제가 명의인 게 아니라 그렇게 치료했더니 안 돼서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진단이 더 이제 확실했던 거고, 근데 그분을 어쨌든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셔서 얼굴에 환방울을 지면서 오셨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싹 나왔다, 선생님이 진짜 명이다 이러면서 이때마다 꿀단지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또 한창 김영란법 있을 때라 그걸 받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 선생님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 제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 하니까 그분이 아 이거 들고 와서 무거워서 이거 그냥 잠깐 두고 갈게요, 이거 버렸다 생각하고 이따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제가 이게 들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제가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귀여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수 키운 꿀벌들의 이제 꿀을 제가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뒤쯤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어떤 의사,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뭐 매출이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제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왔어요 라고 해서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개해줄 수 있는 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기분이 좋지 않나 싶고 많은 걸 인정받는 기분이거든요. 이 채널명을 인정받는 의사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인정받지 못하면 제가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그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인정받고 싶은 의사. 그거 약간 좀 찌질해 보이는데요? 인정해주면 좋지만 인정 안 해준다고 해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타인도 그거를 인정해 줄 거예요. 안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